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회사가 앞으로 패권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드웨어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패권을 가져갈 것이냐, 약간 이런 양분된 시각들이 이제 계속 시장에서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결합된 형태로 또 하는 회사가 진짜 없냐라고 하면은 놀랍게도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연구원님과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로봇이 되게 좋은 산업이다, 미래 유망한 산업이다라는 거는 다 아마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비싸 보이면 못 사잖아요. 근데 이 로봇 주식 대부분의 기업들이 거의 다 영업이익 기준 적자인 기업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밸류가 이게 맞냐? 어떤 애들은 이제 퍼가 몇백 배가 되고, 이런 기업을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에 좀 우려감을 표명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런 식의 투자는 좀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좀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이제 또 특히 또 이제 이런 고퍼, 고 PBR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섹터이고 이제 기업들이긴 한데, 사실 그렇다고 또 안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그런 미래 관점에서 이 기업들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해야 될까 사실 이제 고민도 많은 상황인데, 보통 이제 이런 뭐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미래 추정치를 땡겨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하거나 그러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실제 이제 커버를 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산출할 때 굉장히 고민도 많았지만은 이제 뭐 DCF나 아니면 RIM 같이 좀 이제 장기적인 실적 추정을 토대로 해서 뭐 기업의 본연의 가치나 뭐 내재 가치 이런 것들을 산출을 해서 이렇게 좀 제시는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안 볼 수는 없다. 일단 이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뭐 다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로봇 시장에서 이제 뭐 상장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VC 그런 스타트업 투자, 벤처 투자 시장 동향에서만 봐도 엄청나게 기업 가치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 기업들이. 뭐 대표적으로 이제 2월달에 그 영상으로도 많이 나왔었던 휴머노이드 기업인 피규어.ai라고 하는 미국의 휴머노이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그때 이제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받았냐라고 좀 찾아보니까 한 3.5조 정도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은 상황이어서, 사실 뭐 아직 실적도 안 나오고 뭐 그나마 이제 그냥 기술만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높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방법으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저는 로봇 기업들을 볼 때는 사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조금 이제 과도하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지만 조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로봇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아까 뭐 배터리, 반도체, 뭐 기계적인 것들 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 로봇은 모든 기술의 총 집합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단편적으로 어떤 기술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보다는 이제 그걸 뭐 단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보다는 우리가 이 기술도 가지고 있고 저 기술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엮어서 우리가 하나의 또 로봇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라고 하는 회사이 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조금 이제 저는 당연히 이제 후자 쪽을 좀 더 주목을 해서 좀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제가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거의 첫 번째 써 있는 문구가 We touch the core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이제 코어를 터치하고 있다. 로봇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 뭐 부품 기술부터 해가지고 제어 기술, 뭐 AI, 뭐 알고리즘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제 아우르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이제 굉장히 그 프레이즈는 제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22년부터 이제 그 기업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뭐 휴보라고 하는 로봇 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협동 로봇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라인업을 이제 가지고 있었었는데, 지금 최근 이제 지난 3월달에 있었던 전시회에서 굉장히 좀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이제는 그 두 개에 더해서 뭐 서빙 로봇부터 해가지고 물류 로봇, 뭐 실외 자율주행 로봇, 아니 뭐 다양한 이제 로봇들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새로운 플랫폼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 로봇 기술에 있어서 핵심을 터치하고 있는 회사들, 핵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라인업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뭐 기술 흐름들을 또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이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는 게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로봇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기술이 필요하구나라는 네.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네. 그만큼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로봇이 이제 모든 기술의 집합체라는 생각도 좀 더 다시 네. 드는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이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술이 좀 많이 뛰어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흔히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로봇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네. 뭐 그래도 상위 국가에는 속해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한 최소 탑5 안에는 그래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안주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늘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이 잘하는 거는 그런 뭐 산업용 로봇 유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시장은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던 뭐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로봇 AI 그리고 기타 로봇 뭐 부품 뭐 센서 이제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뒤처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이제 분발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는 뭐 당연히 이제 미국이나 뭐 그리고 이제 중국,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강제했던 일본, 그리고 유럽 쪽에선 독일, 요 네 개 국가가 조금 이제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또 실적을 안 볼 수가 없겠는 게, 네. 이게 로봇이랑 또 같이 묶여서 가는 게 항상 AI잖아요. 근데 AI가 또 작년부터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를 꼽을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에는 또 반도체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를 볼 수가 있겠는데, 얘네들도 주가가 오를 때 야,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또 실적 발표되는 거 보니까 헉, 얘네 이렇게나 돈 벌어? AI로? 하면서 야, 이거 실적 상승 대비 주가 상승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하면서 더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뚜렷한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더 투자를 고민하시고 확실한 좀 뭔가 이 적정 주가를 판단하기 어려워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확하십니다.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그랬듯이 앞으로 로봇도 이제 그런 유사한 흐름은 이제 저희는 보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지금 당장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적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다, 녹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업황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뭐 저희가 다 기술 좋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고 앞으로 수요가 커질 거는 정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딱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업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로봇이 크게 B2B 로봇, 그러니까 기업들이 쓰는 뭐 자동화 설비로서의 로봇들이 있고, 그리고 B2C 로봇, 뭐 로봇 청소기나 아니면 가사 로봇이나 이제 이런 개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로봇 유형으로 이제 나누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아직 후자 B2C 로봇은 아직 개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B2B 로봇 중심의 시장인데, 지금 B2B 로봇은 당연히 기업의 설비 투자 사이클이랑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처럼 약간 금리가 높거나 아니면은 경제가 좀 불확실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업황 자체가 저희는 다운 사이클에 이제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행히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이제 반등세가 나올 거다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있는 게, 어쨌든 뭐 사실 뭐 최근 좀 불확실해지긴 했지만은 미국 쪽에서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조금 이제 경기가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 약간 이런 것들이 로봇 쪽 업황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이제 실적 개선, 그러니까 기업들의 로봇 구매가 조금 이제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이제 완전히 좀 업사이클로 이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 저희 인간이랑 굉장히 밀접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런 인간들의, 그러니까 사회, 뭐 기업들의 수용성에도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 뭐 처음에 이제 뭐 협동 로봇 공개가 됐을 때, 그게 처음 공개된 거는 2000년대 초반대였는데 이제 와서 좀 뜨기 시작을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통 로봇들이 하나의 플랫폼, 새로운 플랫폼이 공개가 되면은 인간 사회에 적응하는 데까지 한 10년 정도 소요가 걸립니다. 왜냐면은 뭐 AI나 이제 이런 것들처럼 명확한 효용 가치를 저희가 바로 찾아낼 수는 없어서, 로봇 팔 가지고 저희가 막 공장에서 쓸 수도 있지만은 뭐 아니면 커피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접목을 시켜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찾는데 좀 상당 부분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당장 이렇게 실적 성장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좀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하고, 이제 약간 저는 늘 약간 이제 L자형 성장을 할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약간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지 않을까. 결론은 올해는 조금 실적은 기대하기가 어려우나 내년, 내후년에는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결국에는 그 L자형 성장을 한다고 봤을 때
그 성장의 초입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그 성장의 초입을 만들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사실 국내 로봇들은 국내 기업들이 아마 먼저 써줄 겁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도 워낙 이 글로벌 시장에는 로봇 기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당장 뭐 한국 기업들이 뭐 해외에 막 진출을 해가지고 쓰이고 이런 것들보다는 뭐 국내 기업들의 레퍼런스를 쌓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해외 수출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이제 캡티브로 뭔가 써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이제 어떤 로봇 기업들이 어떤 국내 기업들한테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캡티브 수요들을 또 확보해 가고 있는가가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한 거에서 이제 저희가 연계를 지어서 보면은 뭐 이제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로 납품할 수 있는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최근에는 LG전자랑 로보티즈라고 하는 회사가 또 이제 여러 가지 협력들을 이제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로보티즈의 로봇이 뭐 LG전자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LG전자를 통해서 판매가 되거나 이제 이런 그림들을 계속 저희가 좀 이제 트래킹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이 공장에 로봇을 얼마나 많이 채워 넣을 것인가가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금리 인하가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이 기조 자체가 전 세계적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리쇼어링이라는 기조 자체가 단기간에 또 끝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또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거든요. 저도 딱 그 로봇을 처음 데뷔할 때 썼었던 내용들이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글로벌리 공급망이 재편이 나오고 있고, 근데 뭐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는 일할 사람들이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이 로봇에 대한 기술력도 올라오고 있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보급이 될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이제 로봇에 대한 뷰를 굉장히 좀 좋게 가졌었던 기억들이 있고, 그게 뭐 저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단기적으로 끝나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또 한번 많이 이루어지는 거는 올해 말, 뭐 내년 이렇게 또 기회가 찾아올 수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로봇의 궁극적인 가치는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다라고 봤을 때 이게 아직은 완벽하게 사람을 대체하고 있지는 못하는 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봇이 있더라도 결국 사람의 손을 타야 되는 현재의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말 로봇 시장의 퀀텀 점프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 그러면서 동시에 결국 AI 성능에 따라 로봇 시장도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지금까지는 로봇을 우리가 하드웨어, 좀 기계 부품 쪽으로 봤다면 나중에는 좀 더 소프트웨어 관점, 정말 스스로 생각 판단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정말 말씀하셨던 기술의 집약체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또 한 번의 상승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기업이 결국 최종적인 로봇 기업의 끝판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로봇 기업을 탐방할 때 물어봤던 게, 대표님 이런 로봇들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했을 때 사실상 하드웨어 요 만드는 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다 하더라고요. 결국 판가름은 소프트웨어에서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렵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걸 잘하는 기업이 1등이 되겠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거든요. 연구원님 생각 어떠세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딱 관련된 질문입니다. 뭐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회사가 앞으로 패권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드웨어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패권을 가져갈 것이냐, 약간 이런 양분된 시각들이 이제 계속 시장에서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아직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둘 다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장 쪽에서는 AI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가가치들을 좀 보시면서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앞으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은 하고 계시고 있고, 이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그 두 가지의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 로봇의 몸 자체를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로봇의 머리, 그러니까 로봇의 전체적인 환경 인식이나 전체적인 이 저희가 행동 계획을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자율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 두뇌에 해당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전자, 그러니까 로봇의 몸을 자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거, 내가 이제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다, 발을 움직이고 싶다, 걷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로봇은 물리적인 존재고 그리고 이런 이제 물리적인 존재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는 그 물리적인 형상이나 형태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아니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든 이런 하드웨어를 하는 회사들이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후자로 말씀드린 약간 어떻게 보면 AI 쪽에 관련된 그런 기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많은 데이터 학습을 토대로 해서 그런 이제 행동의 계획에 대한 뭐 플래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또 뭐 구글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좀 나누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는 기업들이 이제 이런 하드웨어까지 아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에브리데이 로봇이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었고 과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도 투자를 했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AI 지금 이제 기술을 개발은 하고 있지만 이 로봇 쪽에다가 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하면서 내려올 수가 있고 반대로 로봇 쪽에서도 이제 하드웨어만 하다가 이제 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랑 뭐 협력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역량들을 강화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아직은 속단하긴 이르다. 둘 다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드웨어도 중요하고 다 소프트웨어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 근데 하드웨어도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저희가 막 이제 AI가 완성되면은 휴머노이드가 될 거야라고 또 생각을 하시지만 아닙니다. 아직 뭐 손가락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걷는 거나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좀 디테일한 게 디테일한 것들도 많이 부족하고 유연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직 뭐 로봇들이 이제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결국은 아직 하드웨어도 많이 발전을 할 필요가 있고 관련된 뭐 이제 부품 생태계나 이런 데까지도 조금 이제 시선을 넓혀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드웨어는 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면 결국 누가 이걸 내재화해서 대량 생산해가지고 보다 싸게 많이 팔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싸움이 펼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앞서 이제 약간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은 걸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초기 시장 때. 그러면서 삼성이 이런 걸 좀 잘하니까 그래서 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게 또 투자한 게 아닌가? 제조 기반의 이런 싸움에서는 좀 강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이거는 결국에는 기술인데 기술을 할 수 있는 또 데이터와 함께 AI 기반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솔루션, 자체 OS 이런 걸 가진 기업이 좀 우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이제 삼성이 이제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계속 지켜보고 있고 분명히 양사가 가진 그런 강점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다르고 있고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뭐 협력 방안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조금 더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로봇 기업 중에 하드웨어 측면도 좀 잘하고 소프트웨어 측면도 좀 잘하고 좀 복합적으로 좀 잘하는 기업이 좀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들도 잘하고 아직 그런 AI 관련된 것들이라고는 아니지만 이제 약간 몸을 컨트롤하는 로봇 그 물리적인 것들을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 제어 알고리즘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흔히 이제 막 그런 이제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로봇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결합된 형태로 또 하는 회사가 진짜 없냐라고 하면은 놀랍게도 네이버가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이버 랩스에서 이 로보틱스 랩이 따로 있어가지고 관련돼서 이제 뭐 양팔 로봇이나 아니면은 뭐 이동형 로봇이나 이런 하드웨어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네이버가 그때 작년인가 하이퍼클로바 이제 공개를 하면서 관련돼서 지금 유럽 연구소에서는 그러니까 네이버의 유럽 연구소에서는 이런 이제 로봇에 대한 AI들을 같이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결합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로봇들 물리적으로 저희가 학습을 시키려면은 약간 좀 이건 약간 번외의 여담이긴 하지만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형태로 학습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텔레 오퍼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약간 햅틱 장치 같은 것들을 몸에 차고 움직이면은 로봇이 그것들을 이제 모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쌓는
쌓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네이버가 그 개념도 굉장히 오래전에 공개를 했었어요. 운동지능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의 움직임들을 바탕으로 해서 로봇을 학습시키고 데이터를 쌓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또 숨겨진 곳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해오고 있었던 게 아닌가. 약간 좀 의외일 수도 있지만은 예,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다. 네, 뭐 당장 뭐 그게 네이버의 뭐 실적이나 아니면 밸류에이션에 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뭐 그런 쪽에서 또 새로운 테슬라처럼 아이템이 생겨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또 생각도 못한 개념이네요. 네이버를 사실 우리는 거의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그렇죠. 보니까 하드웨어 단의 로봇을 생각을 하기 좀 어려웠었는데 엠비덱스라고 하는 뭐 약간 사람 상반신처럼 생긴 로봇도 만들어 놓고 예전에 CS에도 들고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최근에 이제 바퀴 달린 이동형 로봇들, 뭐 지도 그려주고 배송해주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서빙해주고 이런 것들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네이버가 이제 본사를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해당 새로운 신사옥에서 그런 로봇에 대한 뭐 테스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인프라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뭐또 알게 모르게 막 사우디 뭐 네옴 이런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관련돼서 이제 해외 쪽이랑도 이야기가 일부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왔어 가지고 알게 모르게 많이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